2016 증시 대전망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별 공략 들어갑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많은 분들이 꼽는 2016의 투톱이죠. 오늘은 바이오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선 DB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25년 그야말로 바이오의 한 해다. 우리 기술 수출 규모가 20조 원도 넘었었고요. 자,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라면 이제 K바이오 신약은 아니더라도 플랫폼 쪽에서는 상당 부분의 이제 수준에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로벌로도요. 네, 진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4년도 기술 수출 계약 규모가 7.5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60%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매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정체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긴 한데 올해는 특히 의미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이 좀 많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빅파마라고 하면 이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는 그 블록버스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서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순위로 제약, 바이오텍 기업 내에서 20, 30위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올해 계약 규모가 공개된 그 계약만으로 봤을 때 일라이 릴리에서만 3건, 그다음에 글라스 스미스 클라인, 그다음 베링거 인게라임, 사노피 이런 회사들에서 각각 한 건씩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 외에도 다수의 공동 연구 개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으로 이미 올라왔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대한 플랫폼 기술도 글로벌 혁신성을 갖췄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선별 능력도 이제 글로벌 수준 눈높이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5년의 키워드를 좀 놓고 보면 역시 비만이란 키워드는 유효했었던 것 같고요. 메시 치료제 이야기도 꽤 많이 나왔었고, CNS 약물 이야기도 이제 2025년 연말로 가면서 좀 나왔고요. ADC 관련한 이슈들은 또 한 해를 계속해서 지배를 했던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2025년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키워드들 한번 좀 정리해 보고 2026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25년도 올해는 아마 이제 초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거는 정책적으로는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헬스케어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무래도 10월까지는 저희 섹터에 영향이 좀 크게 미쳤습니다. 이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미국 관세, 그다음에 최애국 수준으로 약가 인하,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이것들이 지금 그래도 다행히 의약품 관세는 15%, 그리고 이제 빅파마 중심으로 정부와 그다음에 그 빅파마와 같이 협상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생물보안법은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외에 아까 언급해 주셨던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비만 치료제의 관심도가 가장 크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나 주가 변동성을 보면 이미 예측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도 뜨겁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올해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올해는 이제 공동연구 개발이든 이런 건들이 많긴 했지만 아직 본계약 체결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계약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오를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하나는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하나는 이제 중추신경계 CNS 관련해서 기술 수출 계약이 올해 이루어진 것만 본다고 하면 전체 올해 연간으로 했던 거의 한 46% 정도가 차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기업이긴 하지만 ABL 바이오가 GSK나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체결한 총 규모가 7.9조 원입니다. 그렇죠. 최고죠. 네, 작년이 7.5조였거든요. 연간 저희 전체 섹터에서 이루어진 계약 규모가. 그걸 보면 엄청난 규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 외에도 아델과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던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사노피에 기술 수출한 오스코텍 이런 회사들이 좀 있으면서 이제 CNS 관련된 관심도가 좀 높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2026년 뭐 전망하는 제가 리포트를 봤는데 구조적인 성장과 관심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관심하면 약간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느껴지고요. 구조적인 성장, 이 표현도 뭘 의미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2026년에 이야기해 주셨던 구조적인 성장과 관심.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내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뭐 코스닥 활성화 그거죠. 정책이든 네. 아니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아무래도 크게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 수급을 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 예.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이제 좋다라고 보는 거는 올해 기술 수출 계약이나 이런 성과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있습니다. 예. 저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약 개발이나 R&D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투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 수급과 함께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이유일 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코스피 내에 진짜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올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할 상장을 하면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상장을 하게 됐고요. 여기 신약 개발이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시밀러도 있긴 하지만 네. 신약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상장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상장할 거라고 얘기하는 코스닥의 시총 1위 기업, 알테오젠이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겠다고 임시 주총을 통해서 결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HLB라는 회사가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입니다. 이제 FDA 승인을 받거나 하게 되면 또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실릴 수 있어서 이런 수급과 정책이 같이 하모니가 돼서 내년에는 구조적인 성장과 그거에 따라서 관심이 계속 쏠릴 거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됐습니다.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HLB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에 이 HLB는 좀 될까요? 뭐냐면 미중 관계도 좀 좋아졌잖아요. 그렇다면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1월 정도에 아마 FDA 신약 신청은 다시 간다고 재신청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최근에 또 해소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FDA 승인을 받는 거는 사실 HLB 혼자만의 힘은 아니고 이제 협력사인 항서제약의 역량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기대 좀 할까요? 네, 관심은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자 간암 치료제 HLB의 또 쾌거 2016을 좀 뜨겁게 달궈줬으면 좋겠고요. 트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BBB 셔틀은 한물 간 것 같기도 왜냐면 이제 땄으니까 제가 한물 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런데 이 RNA 또 BBB 이런 부분은 2026년에도 좀 여전할 거다. 뭐 ADC 비만도 여전하겠지만은요. 좀 네, 특징적인 거 두 개를 맞습니다. 좀 꼽아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 RNA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까지 바이오 의약품의 신약 개발은 항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 10년 동안 본다고 하면 카티 치료제 아니면 mRNA 백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상업화가 성공이 됐고 시작됐죠. 예, 네. 상업화가 성공이 됐고 이게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더 보편화되는 그런 기술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이제 M&A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들이 좀 체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꼽고 있는 이 RNA 치료제의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상용화된 사례들도 있긴 하지만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siRNA, ASO, 뭐 mRNA 플랫폼 기술 이런 기술들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희귀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까지 이제 적응증이 확장이 됐고 확산되네요.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RNA 치료제가 사실은 이제 CNS 계열로 이제 많이 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키수나라는 그 이제 뭐 항체 의약품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상업화 성과를 이루면서 사실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BBB 셔틀이라고 하는 혈뇌 장벽, 그러니까 약물 이동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기
게 된 거고. 또뭐 현실화된 거죠, 뭐 네, 팔았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ABL 바이오도 이 부분에서 이제 성과들이 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항체에서 이제 RNA로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기술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게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융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보이는 게 올해 이제 ABL이 보여줬던 GSK나 뭐 일라이 릴리에서 항체뿐만 아니라 RNA에 대한 모달리티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계약들이 같이 체결됐다는 게 올해의 의미다라고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12월에 임상 결과가 좀 발표가 됐는데 비만 치료제가 사실 이제까지 인크레틴 계열 GLP-1이라고 하는 그 인크레틴 계열의 약물이었지만 네. 그쪽에서 개발이 됐지만 RNA 치료제로서 이제 체중 감량과 그리고 이제 인크레틴 계열 약물에서 문제가 됐던 주 1회 투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에 1, 2회 정도의 이제 투약으로만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근육 감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의 가능성을 이제 발표를 해주면서 관심이 좀 많아지게 됐다. RNA에 대한 네. 부분 그리고 이제 BBB 셔틀에 대한 RNA와 이제 BBB 셔틀 기술의 융합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랫폼의 전환, 모달리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RNA 이야기 많이 해주시네요. 비비셔도 장벽 뛰어넘는 것도 뛰어넘는 거지만 뛰어넘어서 또 치료해야 되니까 네, 이 맞습니다. RNA 기술들 종목으로 따지면은 뭘까요? 올릭스로 할까요? 알지노믹스? 뭐 어떤 거 좀 네. 보세요? 모든 기술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언급된 종목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하나씩 있죠. 네, 예, 왜냐하면 예. 다 플랫폼 기술이 다 다르고, 네. 네, 그리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약물의 적응증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은 다 주목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RNA 치료제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에스티팜? 에스티팜, 네, 이런 회사들도 네. 관심 가져주시고, 네. 그다음에 BBB 셔틀과 함께 지금 모달리티가 좀 바뀌고 있는 이제 항체에서 RNA까지 하고 있는 ABL까지 바이오. 다 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티팜, 에이벨 바이오, 알지노믹스, 또 네. 올릭스 이런 식의 네, 네. 조합이고요. 네. 비만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은데 종목으로 잘게요. K비만. 실은 이제 노보노디스크 경구용 나오면서 D&D 팜한테 관심이 컸었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좀 주가는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K비만 약의 트렌드와 종목도 좀 가보면서 메시까지도 한번 가볼게요. 메시도 뜨는가 했다가 약간 좀 주춤하는데 2026의 K비만 메시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은 국내에서 본다고 하면 신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뭐 한미나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형으로 볼 수 있는 경구용이나 이제 장기용으로 볼 수 있는 그 뭐 펩트론이나 일동이나 이런 회사들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말씀 주신 이제 D&D 파마텍이나 한미약품 같은 이제 메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주춤한 이유를 좀 보시면 네. 아무래도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메쉬에 대한 임상 결과 글로벌 결과는 사실 내년 상반기에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다라고 예. 추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성공적인 임상 결과들을 발표하게 되면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D&D 파마 때만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무증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에서 좀 해소되는 그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사실 많이 급등했던 짧은 맞아요. 기간에 그건 올랐던 맞는데.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네. 네. 탑픽 들어볼까요? 아, 2026의 탑픽. 일단 제가 제일 많이 언급했던 이제 바이오텍 회사 중에서는 ABL 바이오를 대장주 되겠어요, RTA 좀 따지면. 아무래도 ABL 바이오가 이제 바이오텍 회사 중에서는 탑픽이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가 경구용으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도 관심 있게 좀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ABL 바이오와 일동제약. 네. 자, 2026의 탑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명선 DB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